학장님 먼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시계가 없네요. 예. 저 있습니까? 요 앞에 네네. 원래 명강의는 늦게 시작하고 빨리 맞춰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좋은 거는 휴강인 거죠. 예. 오면서 이제 권창 학장님 통해서 교육과정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도 이제 보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보건대학원은 낮에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교육대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낮에 직장 다니고 이제 밤에 수업 듣는 그런 과정이라서 평일에는 일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에 있으시다고 제가 그렇게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편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오후 시간은 좀 잠옵니다. 잠오면은 눈 감고 그냥 살짝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예방의학을 하다 보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들은 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답까지 알고 있어요.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강의 제가 끝나자마자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가니까 또 담배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또 피우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는 또 예방의학자 입장이라서 담배 태우시면 안 된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뻔한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는 예방의학 교실하고 보건대학원의 이제 교수로 있고요. 병원에서는 권역신병원 센터인지 국가에서 지정된 센터입니다. 예. 저희 대구 지역은 경북대병원,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안동병원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경북대병원이 지정된 지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되었고 제가 작년까지는 예방관리센터장을 하다가 저희 교실에 다른 교수님이 예방센터장하고 저는 이제 부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 정부 때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국립대병원이 좀 책무성을 가져라라고 해서 이제 번역 책임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지역은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병원, 경상북도는 북부합정동에 있는 칠곡 경북대병원이 경상북도 번역 책임 의료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공공부원장 제도를 뒀고 현재는 또 진료는 직접 안 보지만은 대구나 경상북도의 의료원하고 또 같이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또 책임을 또 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 쉬는 시간 없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명강입니다. 예. 벌써 명강이시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했는데요. 자, 나이가 드셔서 왼쪽에 어르신 보시면은 이집 바닷가 휴양지가 있죠. 휴양지에 멋진 옷 입고 자연을 만끽하면서 지내고 있는 삶입니다. 오른쪽에 할머니는 이제 간병인 통해서 일체에 앉아 계셔서 문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뭐 당연하겠죠. 예, 왼쪽 어르신처럼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즐기면서 보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경상북도 쪽에 이제 보건소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가 331개인가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0개 마을을 건강 마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농촌 지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이 60세면 청년입니다. 70도 뭐 노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이제 80대 되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이
마을에 계시고 경로당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당연히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80 넘어가면은 급성기들이 생기거든요. 생기면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하고 재활하고 가능하면은 자기 집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예,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매일 누워 잤던 이불, 베개하고 이웃들하고 지내고 조금 불편한 것들은 집에 이렇게 파견 오는 방문 사업이라든지 요양 사업으로 하려고 하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안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다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누가 아프셔도 다 농사 짓고 친인척 분들이 다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발하실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핵가족이고 젊은 분들이 다 대도시로 나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걸 원하더라도 가족들이 걱정되기도 하니까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면은 못 돌아오신다고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인터뷰하거나 만나보면은 질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관절이든 심근경색증이든 중풍이든 있는데 그 질병이 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걷고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옷 입고 목욕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 가능하면은 내가 살던 마을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혈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나이 40대 중반 넘어가면 혈압 생깁니다. 저도 2년 전까지는 혈압이 완전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건강검진하니까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은 약간 관리를 해야 돼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다가 관리 안 하면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고혈압 환자분들도 있을 거고 당뇨 환자도 있을 거고 이상지질증 환자도 있을 건데 고혈압하고 당뇨병하고 이상지질증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은 것 때문에 그 질환 자체로는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은 중풍이나 심장질환이나 콩팥이나 눈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걸로 합병증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진단을 받는 순간 내가 왠지 좀 사회에 도태된다. 건강에는 자신 있었는데 낙인 찍힌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거는 혈압이나 당뇨나 이상지질증 있을 때 얘가 사고 안 나도록 잘 관리, 그러니까 약 잘 드시고 생활 습관 해가지고 합병증으로 안 가게끔 하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라고 하지만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고 큰 남한테 돌봄, 케어 안 받을 정도면은 괜찮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80, 90 아니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고혈압이 없이는 아니고요. 고혈압이 있더라도 사고가 안 나게 건강하게 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건강한 100세까지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 작년 자료는 없고요. 여기 20년도까지 나왔는데 21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 영세로 딱 태어나는 애들은 몇 세까지 살겠습니까? 100살까지 못 삽니다. 100살까지는. 100살까지 가면 대단하죠.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여자들은 86.5세, 남자들은 80.5세.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한 82.5세 정도, 83.5세 정도까지 살거든요. 21년도에도 한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평균적으로 82세 내지 3세까지는 삽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럼 나도 그러면 82세나 3세까지 사느냐? 더 오래 사십니다. 왜요? 지금 나이 때까지 어릴 때도 보면 교통사고도 있고 백혈병도 있고 어릴 때도 또 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고비들을 다 지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산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보시면 몇 세까지 살까요? 아까 100살 그랬는데 지금 80에서 90까지 사시는 분들은 100살까지 사시는 기대수명이에요. 그래서 기대수명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1970년도까지만 해도 60세가 좀 넘었어요. 예. 불과 50년 사이에 거의 23년 정도의 기대수명이 늘었습니다. 자, 2030년도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기대수명이 90세가 넘는 나라가 나올 거다라고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예측했어요. 어디냐? 한국 여자.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하고 홍콩 이런 데가 오래 산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일본이나 스페인 이런 데를 추월하고 유일하게 90세가 넘을 거다. 그리고 남자는 84.1세인데 전 세계에 한 4등 정도까지 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 보시면 항상 어때요? 남자가 기대수명이 높습니까? 여자가 기대수명이 높습니까? 예, 여자가 높습니다. 전 세계에 한 나라 빼고 다 여자가 높습니다. 여기 또 남자 여자 비율을 따면 선생님 혼자 계시는데 왜 여자가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삽니다. 왜 오래 살까요? 예, 술 담배. 예. 술 담배 안 하시는 거. 스트레스가 좀 적습니다. 예. 스트레스는 비슷한데 남자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전하게 사회적 관계, 수다를 통해서 하잖아요. 예. 그게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남자는 XY 염색체고 여자분들은 XX 염색체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전적으로 이 X 염색체가 조금 더 질병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잘 극복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은 여자분들이 병원에 빨리 갑니다. 자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병들이 초기에 있을 때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가 됩니다. 남자분들은 어떻죠? 참습니다. 예, 참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병을 계속 키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원인은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90세 이상 노인분들을 조사를 하면 한 8대2 또는 9대1 정도가 여자분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기대수명이 80세 조금 넘는데 90세까지 살았던 분들은 그 나이대의 여자분들보다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균적으로 내가 남자라면은 조금 더 기대수명 이상 90세까지는 넘으면은 훨씬 더 건강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세. 우리나라의 100세 인구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2,000명. 2,000명 2,000명 들으셨고 5,000명 정도. 선생님은 3,150명. 그 사이에 저게 보입니까? 예. 대단하시네요. 노안 수술에 예. 굉장히 좋으신데 나이 들면은 제일 빨리 노화되는 데 중에 하나는 것이 눈입니다. 눈. 예, 눈이 진짜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노안도 많이 오시는데 예. 어쨌든 이 글자가 보인다는 게. 근데 이 자료가 보면은 2015년도입니다. 예, 2015년도에 이렇고 여기 그래프가 보면 2020년도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대충 한 5,500명에서 6,000명. 예, 요 검은 선이 여자, 아래쪽이 남자입니다. 예,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5년 전에는 예, 3,159명. 저희가 5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보면은 2,000명이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보면은 한 700, 800명밖에 안 됐어요. 거의 5년마다 2배수 정도, 한 1.5배수 정도로 증가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조금 넘잖아요. 일본은 1억 2천입니다. 자, 일본이 노인 인구가 많다 치더라도 인구수로 따지면은 한 2배 조금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한 6천 명이면 일본 노인 많다고 내가 3배에도 18,000명이나 2만 명 되잖아요. 현재 일본은 9만 명이 넘습니다. 100세 이상. 그래서 이제 장수국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90세 이상의 숫자가 많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90세, 99세까지는 좀 숫자가 있는데요. 100살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1년 1년 차이가 진짜 급변하고, 예. 뭐 코로나 경증인 것 같은데, 그다음 독감 걸렸는데 치료가 잘 조금 안 된다. 기력이 떨어진다고 주더니면 한 달 사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일본이 이 정도로 많고 우리나라는 현재 한 6천 명 정도 되고, 통계청에서 쭉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2020년도 조사했던 것들이 발표나야 되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사는 했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경기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제일 많고요. 인구 10만 명으로 하면은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 제주 지역이 좀 장수인 지역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100세는 아니지만은 고령자 중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남자분들이 인구 10만 명으로 많은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중에서, 이건 의사가 아니고요, 이 제주도 분들, 여자분들이 100세 이상이 많고 강원도가 100세 이상 많은 거를 좀 사회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하고 강원도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내가 70, 80대도 자식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생활도 하시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군구로 보니까 그 당시에 2015년도에는 충북 괴산, 경북 문경, 전남 장성, 충남 서천, 경남 남해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5년마다. 근데 약간 장수 벨트는 좀 있습니다. 요때는 보면은 괴산하고 문경 해가지고 소백산 쪽 주변이 조금 높았어요. 저희 그 예방약 교수님 중에 한 4, 5년 전에 경북 지역을 조사를 했거든요. 경북 지역은 경북의 이제 북부 지역에 약간 장수 벨트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부 지역, 옛날로 따지면 의료 취약지입니다. 동해안 쪽 의료 취약 지역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북부 지역이 조금 높고, 전라도 쪽은 구곡, 순납,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여기가 또 약간 장수 벨트가 좀 되어 있어요. 경남은 남해 쪽, 그리고 제주도 지역이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 달라서 그렇지 않냐, 그래서 물 가지고 또 연구 계속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곡, 순남 그쪽 지역에서. 또 어떤 분들은 기후하고 관련이 있지 않냐.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잖아요. 65세부터 요즘은 75세까지는 등장합니다. 근데 75세부터 확실히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75세 노인분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추운 데서 잘 못 계세요. 다 어디로 합니까? 따뜻한 지역으로 다 옮깁니다. 미국도 우리가 플로리다라든지 캘리포니아 저 남쪽 쪽으로 고급 실버타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남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따뜻한 지역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원들이 가가지고 100세 이상 노인분들 상당수가 대화가 잘 안 돼요.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보청기 좀 끼신 분들은 괜찮고, 그다음 치매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 수준이 좋아서 보청기 다 집에서 끼고 이러지만 2010년도 이런 데 조사해 보면은 어르신들 다 집에 많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요양시설이 되는 거죠. 그뭐 보청기 이런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전복기 이런 거 해주면은 뭐 말이 들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은 80대 된 며느님이 수발자가 많습니다. 예. 그분 통해서 어르신이 장수에 있는 비결이 있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절제된 식습관,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아침 일어나시는 시간이나 중간에 일하시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규칙적이다. 세 번째는 낙천적이다. 백살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25도 있었죠. 보릿고개도 있었죠. 그다음 자기도 식구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를 스트레스 있을 때 털어버리고 잘 일상생활 하시는 거. 요 세 가지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 뒤쪽에 슬라이드에 보면 마지막에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우리 100세 이상 노인 한 450명을 서울대학교의 박상철 교수님이 직접 다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녹취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인 장수 10대 비결 있거든요. 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했던 이야기의 반복인데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김영석 그 교수님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지금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요 책 100년을 살아보면이라는 수필집이거든요. 이 책 나온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는 97세인데 1920년입니다. 조금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TV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글은 나오는데 본인이 글을 쓰진 않아요. 본인은 이야기하시면 기자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는데 중심이 멀쩡해요. 지팡이를 짚지만은 그래도 혼자서 고액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97세 때 이 수필 그리고 이때 베스트셀러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 건강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더라. 물론 청년기가 황금기라고 하죠. 하지만 본인이 한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한 60세 정년하고 나서 이 75세까지 제일 그때는 여유도 있고 건강도 뒷받침이 되니까 이때가 가장 황금기인 것 같다. 그리고 요 시기에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건강도 더 챙겨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취미생활이라든지 사람들하고 교류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더 열심히 해야지 75세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수의 비결은 본인이 어릴 때 너무 약골이었대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제가 돌을 넘기겠다. 그 정도로 약골이었는데 어릴 때 너무 약골이다 보니까 절대 신체나 정신적으로 무리를 안 합니다. 자기가 아파갖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들 뭐 중간관리자급 이상이시니까 여기 막 스트레스도 많고 막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힘들 때 몸이 알아서 신호를 줍니다. 입이 부르트시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자기가 있다 보면 스트레스 있을 때 몸에 신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신호들이 있었을 때 조금 쉬고 아니면 병원에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직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못 챙기거든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기의 어릴 때 경험 때문에 항상 10%의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수라서 그랬을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할 때 장수의 비결이 그렇고 젊었을 때부터 했는 운동이 뭡니까? 하니까 운동 안 했대요. 운동 안 하고 정년 이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수영은 한다. 90 넘어도 수영을 한대요. 수영을 좋아했고 대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해서 계속 했던 게 일상에서 많이 걸었다. 부지런히 많이 움직였다. 97세 때도 강의하면 자가용 많이 이용하셨다 그래요. 가능하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그다음
자기 서재하고 이 책하고 이런 데가 아마 2층 양옥인지 모르겠는데 2층 다락방을 왔다 갔다 자주 썼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무릎이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보통 50 넘어가면 무릎 자체가 안 좋아서 계단 오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타고난 무릎이 좋은 그런 축복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일상에서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일 열심히 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집필하고 대중들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고 나이가 조금 50대 후반 넘어가면서 믿을 만한 친구 같은 주치의를 반드시 하면 돼요. 건강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옆에서 좀 잔소리 같지만 그 2년마다 내시경 해라, 또 아니면 5년마다 대장 내시경 해라. 무슨 약간의 증상이 있으면은 소주 한잔 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 한잔 마시면서도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주치의가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이 들면은 눈 문제 생기거든요. 치과 문제. 예. 치과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걸 잘 못 먹어요. 한 70세, 80세 넘어가면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치아가 부실하니까 잘 씹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근소실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겨서 요거는 좀 50대부터 안과하고 치과는 관리를 해라 라고 그렇게 한다. 혹시 유튜브에 김영석 선생님 검색해 보시면 뭐 대중적인 강의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장수인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중에서 일본에서 뚝 떨어진 섬인 오키나와. 예. 요 오키나와에 특히 100세이들이 되게 오래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도 보니까 특징이 세 가지라는 거죠. 건강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천혜의 자연환경,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세 번째가 조금 특징인데 그 오키나와 가보시면 오키나와 혹시 그때 추석날 막 TV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오키나와 굉장히 많이 가시고 코로나 전에 그렇게 이제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오키나와의 그 섬의 이제 그 큰 도시에는 약간 서부식이에요. 미군 부대도 있고 오키나와 기지도 있잖아요. 장수 지역은 저 위에 북쪽이에요. 관광객들은 잘 안 갑니다. 그 지역은 오키나와의 어떤 전통적인 음식 습관이라든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면은 막 우리나라 옛날 마을처럼 막 시끌벅적하고 막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대요. 그래서 건강한 이웃,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딘 오니시라고 미국의 유명한 내과 의사지만 대체 의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무슨 명상 프로그램 아니면 내가 고혈압이고 당뇨병인데 치유하겠다고 일주일 프로그램 들어가면 돈이 막 1,000만 원씩 듭니다. 근데 하는 거라고는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약은 그냥 알아서 그냥 먹으라 그러고 쭉 휴대폰 뺏어버리고 명상하고 자연식 같은 거 하고 예, 우리나라도 그 이시영 박사님 해가지고 뭐 강원도의 힐리어스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기업에서 2박 3일 프로그램 몇백만 원 주거든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휴대폰 다 뺏어버리고요. 그 다음 책 주고, 그 다음 숲속에 이제 계속 이렇게 맨발로 걷고, 그다음 건강한 음식, 먹거리. 그 프로그램하고 몇백만 원 받거든요. 딘 오니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딘 오니씨가 오랫동안 자기가 이렇게 이런 거를 연구해 보니까 서양의학은 너무 약 주는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딘 오니씨가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네 가지만 잘 지키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 건강한 먹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시골 지역에 가면은 그때는 물론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고 단백질 섭취 고기 못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어떻습니까? 자연 중심의 식물 야채를 먹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되어 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음식 먹었을 때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여자분들 유방암, 갑상선암, 그다음에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전립선암, 대장암. 제가 20년 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런 암들은 미국에서나 많지 우리나라는 순서가 저 뒤에였어요. 예. 맵고 좀 짜게 먹고 이러다 보니 헬코박터 때문에 위암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식습관 때문에요. 20년, 30년 동안의 식습관 때문에 전부 다 암들이 미국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예. 그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선조들이 먹던 음식, 그다음 패스트푸드, 정크푸드가 정크가 쓰레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아니라 슬로우 푸드면서 좀 그런 우리 전통적인 음식들이 제일 좋고 정제된 것보다는 덜 정제된 게 좋습니다. 흰 쌀밥 먹어보면 진짜 맛있죠. 그렇지만 귀리 넣고 콩 넣고 애들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어보면 입이 까칠까칠하거든요. 입에 조금 까칠까칠하고 불편한 음식들이 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엑서사이즈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트레드밀 뛰고 그다음 역기 들고 돈 내야 되고 수영하면 되게 좋은데 수영장 바로 걸어서 수영장 잘 없잖아요. 차 타고 가가지고 수영하고 수영복도 입어야 되죠. 나중에 오리발 해야 되죠. 막 잠수도 해야 되죠. 예, 돈도 많이 들어요. 예. 물론 여유가 있고 예, 좀 그런 경제적 여유, 그다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예. 그렇지만은 그걸 하라 그러니까 작심삼일, 작심오일이.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은 일상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예. 자, 무릎만 괜찮으면은 한 3층, 5층 되는 거리는 올라가는 계단 올라갔다 갔다 하라는 거죠. 예. 계단 이야기 나온 김에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크게 이 관절에 많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려올 때 있죠. 내려올 때는 지금 무릎 괜찮으신 분도 내려올 때 이 무릎이 굉장히 손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계단 위아래 막 뛰어도 괜찮은데 나이가 드실 때는 특히 내려올 때, 그다음 계단 폭이 큰 곳은 가능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계단이었고 야트막한 야산이죠. 야산 같으면 자연스럽게 오르막하고 내리막되죠. 계단에 급경사가 없으니까 무릎에도 큰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거를 당신이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사고한다. 예. 어느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적절한 스트레스가 현대사회에서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죠. 사람하고 관계도 있죠. 집에 가면 또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남자 여자분들 기대수명 차이 나는 게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술하고 담배로 하시는 거고 여자분들은 그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벤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사고 안 나도록 육체적인 건강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 마지막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옆에 친구고요. 가족들이고 사회적 지지만입니다. 요즘 모든 분야, 저희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나 심리학 분야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사회적 지지만이 있어야 된다 했거든요. 옛날에는 다 대가족이라서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이 다 지지만이 됐어요. 지금은 지지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만들어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아버지가 되게 일찍 명예퇴직 하셨거든요. 50대 하시고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그다음 어느 순간은 이제 명함이 없어지니까 영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영감이 없으니까 친구분들하고 산을 쭉 돌아다니시다가 그다음은 별로 사회적 지지만이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잘 지내십니다. 뭐 상담도 하시고 뭐 그기도 하고 그래서 50 넘어가시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너무 우리 분야 저희 의료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은 이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이라든지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지금부터 관리하느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1년에 한 35만 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출생아는 지금 30만 명입니다. 좀 큰 일이죠. 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많이 걱정이긴 한데 이게 하여튼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한 30만 명이 35만 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1등이 암입니다. 여전히 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암이 저희도 주변에 암 걸렸다 그러면은 다들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조기에 발견했는 암 같은 경우는 거의 생존율이 99%입니다. 위암 조기, 그 다음에 갑상선암 조기, 유방암 조기, 그렇게 되고 과거에는 1기부터 해서 4기까지잖아요. 4기는 전이까지 다 됐는데 3기 넘어가면은 5년간 살겠냐고 했는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3기 넘어가도 요즘 항암 치료하고 수술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잘만 치료하고 항암이나 이런 것들만 잘 겪어내시면 5년 생존율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확하게 치료받으시면은 충분히 5년 이상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암이 1등이고요. 자, 과거에는 2등이 중풍이었습니다. 뇌혈관질. 근데 많았던 이유가 고혈압 환자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짜게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짜게 먹고 냉장고 들어온 것도 서구나 이런 데다 넣다 보니까 그다음 헬리코박터도 많이 유행하고 해서 위암이 좀 많았고 조기 발견 잘 안 했습니다. 지금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40세 넘어가면 2년마다 한 번씩 위 내시경 하라 그러잖아요. 가족력 있으면 더 빨리 해야 됩니다. 35세부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만 잘 관리하면 위암 조기에 발견되면 거의 완치율 99%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의사 만나기도 힘들고 혈압계도 잘 없고 혈압이 있다고 한들 고혈압 약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고혈압 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문제입니다. 부작용도 많이 줄였는데 옛날 분들은 또 고혈압 약 먹으면 뭐 성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안 먹고 이래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중풍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혈압이 관리되면서 이 뇌혈관질환은 지금 4등으로 되었어요. 대신 2등은 뭐냐?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미국에서 1등, 넘버원. 미국 음식 기름지잖아요. 비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상동맥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막혀가지고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움켜쥐고 쓰러지는 거예요. 잠자다가 갑자기 급사하는 거거든요. 뇌졸중은 떨어지는데 식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다 보니까 심장질환이 지금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자, 3등 폐렴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왜 폐렴이 저 밑에 있다가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나중에 오래 살면은 이 심혈관 질환 아니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간단하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냥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폐렴 걸려도 약 쓰면은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어르신들 80 넘어가시는 분들은 간단한 바이러스나 세균 들어왔는데 그걸 못 이겨내요.
그래서 이제 폐가 망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돌아가시거든요. 그다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고 항생제를 좀 내성이 생기는 분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사망 진단세 폐렴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자살 아직까지 5등입니다. 1년에 13,000명 죽습니다. 하루에 365를 나누면요. 하루에 몇 명씩 죽습니까? 예. 이게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뒤에는 한 나라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게 압축 성장하면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안 좋은 지표인데 우리 아마 좀 밑에 세대들 아니 밑에 세대들은 좀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압축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나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6번째 당뇨 많고요. 7번째 치매, 8번째 간, 9번째 이제 폐혈증. 균이 이제 피에 돌아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거고 10번째 고혈압인데 사실 당뇨하고 고혈압 자체로는 제가 말씀대로 사망 안 합니다. 근데 이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콩팥이 망개진다든지 고혈압 때문에 중풍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면 사망 진단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이렇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 생기면은 응급실로 오거나 큰 병원에 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을 유발시키는 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높은 거, 비만은 요즘 우리가 병으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걸 유발시키는 게 먹는 거, 운동 부족, 담배 피는 거. 그리고 나이 들면은 당연히 암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면은 진짜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 예. 그러니까 피가 섞인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 분들 중에 유방암이 생기더라. 물론 유전자가 있어도 식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은 현재 한 80% 정도 예방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암은 뒤에 슬라이드 있습니다만 한 40% 정도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고 나머지 한 40%는 조기 검진해가 조기 치료하면은 거의 예방에 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학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한 80% 정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단 내가 가족력, 부모님하고 형제 자매에서 암이나 심혈관의 위험이 있으면은 관리해야 된다. 고혈압 같은 경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 있으면 본인한테 한 40%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있으면 80%까지 갑니다.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냐? 생활 습관에서 막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싱겁게 먹고, 그다음 체중 관리하고, 담배 안 피우고 이런 거 있지만 그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서 혈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그거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제가 했잖아요. 고혈압 자체만으로는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풍하고 심장 질환으로 안 가도록 혈압 약 먹고 의사 선생님 주치쌤 한 분 정해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면은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여기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7가지 건강행위. 수면은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자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근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수면의 질입니다. 내가 4-5시간 자더라도 깊이 있게 자고 일어났더니만 정신이 멀쩡하다.